네, 안녕하십니까. 저 피셋, 우리 같이 한번 언어 논리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언어 논리라고 하는 파트 자체가 예전에는 이제 국어라고 하는 영역으로 들어갔었는데, 이제 국어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우리 뭐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 이러한 식으로 조금 세부 영역이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흔히 국어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긴 하지만, 언어 논리 파트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한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형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른 뭐 자료 해석이나 상황 판단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조금 낮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1교시, 2교시, 3교시 자체를 25문제를 60분 안에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 문제를 2분, 그러니까 3분 안에는 풀어줘야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만한 요소들을 우리가 어떻게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각각의 유형에 맞게 우리가 한번 분석해보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 우리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고요. 그거에 맞춰서 우리 문제풀이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자, 첫 번째는 내용 파악 관련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용 파악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우리 흔히 뭐 내용 일치 뭐 부합하는 거, 알 수 있는 거, 알 수 없는 거 이거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게 될 텐데요. 보통은 지문을 조금 길게 주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시간이 여기에서는 좀 많이 걸릴 수 있는 유형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것이 좋으냐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지문을 읽고 선택지를 보시는 경우도 있고요. 선택지를 보고 지문을 보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선택지를 먼저 보고 지문 속으로 들어가는 게 좀 더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택지를 보는 이유는요. 어떠한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풀어야 될 지문을 분석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지문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될지를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는 게 바로 선택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문을 먼저 읽는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선택지 이후에 또 지문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지를 먼저 보고 선택지를 활용해서 지문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문에는요. 여러 가지 또 유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주장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주장에 대한 근거들이 뭐 2가지 이상이 나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는요.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비롯해서 비교하는 문제 아니면 논리적 관계를 따져서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 특히나 좀 유의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 내용 추론 문제인데요. 내용 파악과 조금 유사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으나 내용 파악은요. 지문에 있는 사실 그대로를 견주어서 답을 체크하는 거고요. 내용 추론이라고 하는 건 보통 마지막에 있는 결론을 도출해낸다거나 아니면은 지문에 있는 내용을 근거해서 논리적으로 추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시문에는 정확하게 선지에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럴 때는요. 지문에 있는 내용과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문맥 파악을, 흐름 파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개념 파악이라고 하는 유형은요. 역시나 선택지를 먼저 보고요. 그리고 키워드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려주고 싶은 핵심 개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선택지에 있는 키워드 찾기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핵심 논지 파악이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 실질적으로 이 필자가 글쓴이가 주장하고 싶은 핵심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주제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병렬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에 집중해서 자, 그렇다고 공통점에 대한 문제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 무엇이 이 의견을 갈라놓게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기준을 잡으시고 차이점을 비교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통점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걸 같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논리 퀴즈는요. 또 많은 또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유형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요. 다소 귀찮은 작업들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보통은 논리 퀴즈라고 하는 문제가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문제예요. 제시되어 있는 것들이 참일 때 뭐 반드시 참인 것은 뭐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나오게 될 텐데요. 자, 모순이 생기는 부분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시되어 있는 힌트 안에서, 제시되어 있는 보기 안에서
모순이 되고 있는 명제들을 빠르게 찾아내시고 최소한의 조건으로 만들어야지만 우리가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형에서 경우의 수를 파악해야 하는 경우에는 역시나 확실한 조건부터 파악하시고 모순 줄이시고 이러한 것들이 경우의 수를 줄이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